자, 새로운 영상에서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번 시간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10분, 12, 3분, 15분 정도 길이로 좀 이렇게 잘게 지난번 영상과는 다르게 잘게 잘랐는데요. 이게 한번 한 35분 정도 하다가 이게 녹화되다가 이제 중간에 멈춰가지고 날아가고 나니까 좀 데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 뭐랄까 약간 타이밍을 빨리 끊어서 좀 잘게 잘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영상을 보시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이 에코 이미지, 에코 시그널을 설명드릴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페이즈가 되는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의 차이에 의해서 디페이즈로 인한 시그널 감소가 있는데 180도를 줌으로써 뒤집어져서 얘네가 다시 모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좋게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t가 0인 시점에 여기 이제 우리가 90도 RF 펄스를 이제 주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릴렉세이션이 되면서 페이즈를 빨리 잃어버리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즈를 늦게 잃어버리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닝 프로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페이즈를 빨리 잃어버리는 애는 요 시점에 요만큼 벌써 페이즈를 잃어버려서 이제 가 있는데요. 느리게 잃어버리는 애는 요만큼밖에 못 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타이밍에 180도 RF 펄스를 이제 걸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종의 그 고린 지점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고린 지점 이쪽이 있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180도 RF 펄스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판을 뒤집어지잖아요. 180도. 그러니까 다시 이쪽 왼쪽이 고린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뒤집어져서 느리게 가는 애는 여전히 느리게 가고 빨리 가는 애는 뒤집어서 빨리 가니까 얘와 얘가 요 시점에서는 디페이징 되는데 즉 서로 위치가 점점 벌어지죠. 시간이 가면서. 근데 180도 돌리고 나면 요 시점에는 이제 리페이즈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만난다. 그냥 빠른 애는 여전히 빨라서 빨리 가고 느린 애는 느리게 가니까 둘이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결국 이제 TE 시점이 되면 그러면 둘이 완벽하게 같은 싱크가 맞춰져서 에코 시그널의 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페이즈를 잃어버리는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디페이즈가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180도 RF 펄스를 걸어서 판을 뒤집으면 걔네가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빨리 페이즈를 잃어버리는 애와 느리게 페이즈를 잃어버리는 애가 180도 판을 뒤집어 준다고 해서 속도가 바뀌는 건 아니죠. 여전히 빠른 애는 빠르고 느린 애는 느리다. 다만 판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페이즈가 벌어지던 이 현상이 페이즈가 다시 맞춰지는 현상이 된다. 그걸로 인해서 에코 시그널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요 싱크가 맞춰지는 지점을 지나면 다시 여전히 얘는 빨리 갈 거고 얘는 천천히 갈 거니까 다시 이제 디페이즈가 되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내가 시그널을 얻는 게 에코 시그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요거를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요 시점 90도를 줍니다. 누웠죠. 디페이즈 되고 180도를 주면 판을 뒤집어서 모이면서 에너지가 싹. 그래서 그때 에너지를 내가 쭉 측정을 하면 에코 시그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피컬하게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좀 빨리 지나가는데 90도 주고 눕고 디페이즈 180도로 판 뒤집어주면 다시 리페이즈. 그렇죠? 요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은 90도와 90도 사이는 TR이죠. 그리고 90도와 180도 요 두 배, 요만큼 두 배 걸리는 게 이제 TE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 TE를 얻기 위해서 180도 RF 펄스를 한 번만 주지 않고 여러 번을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시그널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90도 RF 펄스를 주고 180도를 주면 요 사이 간격의 2배만큼 더 가면 요 시점에 에코 시그널의 픽이 오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FID에 의해서 디케이 되는 시그널이 있고 T2 스타 가다가 180도를 걸어주고 에코 시그널이 얻어져서 픽이 오고요. 이 픽이 오는 시점은 정확하게 180도를 걸어준 그 타이밍의 2배만큼 걸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가 시그널 잃어버리죠. 그래서 요 과정이 디페이즈, 요 과정이 리페이즈, 여기가 다시 이제 디페이즈가 되겠죠. 그렇게 시그널을 잃어버려서 거의 감소했는데 요 시점에 다시 180도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리페이즈가 되면서 판이 뒤집어지니까요. 다시 시그널이 올라오고 픽이 되고 내려가고 여기 다시 180도를 걸어주면 다시 올라와서 픽이 되고 내려가고 그래서 180도를 걸어주면 판이 뒤집어지면서 디페이즈 됐던 애들이 다시 리페이즈가 되니까 시그널이 다시 약하게나마 살아난다.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코 시그널의 픽에 의해서 살아나는 시그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T2에 의한 디케이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픽이 오는 이 시그널의 크기도 점점 감소한다. 즉 내가 180도 RF 펄스를 여기서 무한히 이렇게 계속 준다고 해서 이 에코 시그널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죠. 얘도 점점 감소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줄이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보통 한 3번, 4번 정도 주면 약간씩 조금씩 이렇게 죽어가는 시그널을 살렸다가 죽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씩 시그널을 더 얻어내는 이제 그런 이미징 기법이 바로 스핀 에코 이미지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컨트라스트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그레디언트 필드에 의해서 XYZ 3차원 위치상의 특정한 시그널의 크기를 내가 구분할 수 있다. G축 그레디언트는 슬라이스 셀렉션이고 X는 프리퀀시 인코딩, Y축은 페이즈 인코딩이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에코 시그널을 얻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TR과 TE라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 TR은 90도 RF 펄스와 90도 RF 펄스 사이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TE는 90도 RF 펄스와 이 에코 시그널의 픽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에코 시그널의 픽은 결국 내가 180도 RF 펄스를 주면 판이 뒤집어져서 디페이즈가 되고 시그널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리페이즈 과정을 거치면서 시그널이 다시 약간 회복되는 그러나 T2 시그널 감소를 넘어설 수는 없는 정도까지만 회복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 에코 시그널이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설명드릴 때 이 TR과 TE를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시퀀스로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특성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